시어머니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니 왜 그랬니? 이런 표정이셨어요. 저는 입술이 터지고 내리치는 주먹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셋의 역할은 매번 분명했어요. 때리는 남편, 맞고 있는 나, 그리고 지켜보는 시어머니.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고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맞고 있었어요. 저에게 일어났던 믿을 수 없는 결혼 생활. 오늘은 그런 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남편은 전문직으로 소득이 꽤 높은 편이었어요. 저는 가정주부였고요. 그렇다고 제가 돈을 헤프게 쓰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적당히 생활이 돌아갈 정도로만 저에게 생활비를 주었거든요. 말 그대로 사치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가족들과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가족이라 해봤자 남편과 저 둘이었지만요. 공과금, 생필품, 식비, 경조사비 정도가 전부였죠. 저는 남편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만 알 뿐 정확히 어느 정도 수입이 잡히고 저축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재정적인 부분을 오픈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어린 시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에는 항상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이 와 계셨고 시어머니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굳은 일 한 번 안 하고 사셨다고 해요. 시아버님은 피역 관련 사업을 하셨는데 작게 시작했던 사업이 결혼 후 엄청 잘 풀리시며 거부가 되신 케이스였습니다. 시아버님은 가정적인 분이셨는데 시어머니 고생하는 걸 잘 못 보셔요. 어차피 이 돈 다 뭐 하겠어. 당신 힘들게 그러지 말고 집안일 도와주는 사람 불러요. 이렇게 시어머님을 아껴주셨다고 해요. 좋은 게 있거나 맛있는 게 있으면 작은 거라도 당신 먼저 먹어봐요. 이러며 챙겨주셨고요. 아버님이 어머님을 그렇게 아껴주시니 어린 남편도 당연히 엄마를 존중하며 자랐습니다. 중간에 사업이 휘청하면서 지금은 시댁이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하지만 시아버님의 어머님에 대한 사랑은 그대로셨습니다. 두 분이 함께 계실 때면 작은 부분에서도 시어머니를 챙기는 세심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도 내심 그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계속 보고 자란 남편이라면 나에게도 그렇게 대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어요. 보통 아들들은 아빠가 하는 모습을 닮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본 도둑질은 해도 안 본 도둑질은 못한다고요. 시아버님이 어머니에게 당신 이것 좀 먹어봐 하며 무언가를 내밀면 남편도 옆에서 엄마 이것도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이런 식으로 같이 위해줬어요. 제 눈에 어머님은 여왕님이셨죠. 시어머니를 부러워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런 시어머니가 부러웠습니다. 남편도 저렇게 잘하고 아들까지 효도하는구나. 사실 아빠에게 대접도 받지 못하고 지내신 친정엄마와도 비교가 되었습니다. 권위적이고 이기적인 친정아버지. 아버지 퇴근 시간에 맞춰 따뜻한 밥상을 차리느라 동동거렸던 친정엄마. 밥상이 마음에 안 들거나 음식이 조금이라도 식어 있으면 바로 다시 해오라며 호통을 치시던 친정아버지와 뭔가 항상 주눅 들어있던 친정엄마의 모습이 오버랩되며 떠올랐습니다. 시댁의 모습은 그야말로 저희 친정과는 완벽하게 대조되는 느낌이었죠.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철이 든 이후로는 내심 친정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나면 어쩌나 은근히 걱정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남편의 집 분위기를 보며 저는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런 시아버지를 보고 자란 남자라면 분명 저에게도 잘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난 건 직장에서였어요.
그 당시 남편은 대형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막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고 있던 때였고요. 여기저기 원서를 내며 면접을 보던 저는 남편 회사 프론트데스크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사실 남편 동료들은 대부분 같은 전문직 여성과 결혼하거나 만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관심을 가져줬어요.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은 많았지만 결혼까지 생각하거나 만남을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특별한 전문 기술을 가진 것도 없었고요. 그 사람들과는 급이 달랐죠.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다가올 때는 저는 딱 직장 상사로까지만 친절을 보였습니다. 나와는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관심도 없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이건 그냥 일상적인 관심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지만 귀여운 선물을 살짝 건네주기도 하고요. 저에게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미나 씨는 퇴근하면 주로 뭐하고 지내세요? 주말엔 뭐하고 지내요?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 던졌어요. 저번에 보니까 파스타 종류 잘 드시는 것 같던데 혹시 파스타 맛집 알고 있는 곳 있어요? 네, 추천해 드릴까요? 네, 추천해 주세요. 루루 파스타 집이 분위기도 좋고 맛있어요. 친구들도 다들 맛있다고 인정하는 파스타 집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답을 받아간 남편은 돌아오는 주말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미나 씨, 토요일 11시에 저 좀 만나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네, 일이 좀 있어서. 무슨 일이신데요?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부탁드려요. 네, 알겠어요. 제가 미나 씨 집 근처로 갈게요. 아니에요. 약속 장소 정해지시면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그러지 말고 집 근처 장소 하나 알려주면 제가 그리러 갈게요. 11시에 봬요. 나한테 할 부탁이 뭐가 있어 주말까지 나오라고 하는 거지? 평소 저에게 잘해주기도 했고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딱히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죠. 간단한 보조 업무 정도 되겠지 생각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보자 차에서 나와 보조석 문까지 열어주었습니다. 어머, 저 괜찮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멀지 않아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제가 소개시켜줬던 파스타 집이었습니다. 여기요? 네. 미나 씨, 저랑 같이 점심 먹어주세요. 설마 같이 점심 먹는 게 부탁이었어요? 네. 괜찮을까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안 온다고 하실 것 같았어요. 민준 씨 재미있는 분이시네요. 파스타가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맛있는 거 먹고 가요. 그렇게 저희는 첫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파스타를 먹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물었어요. 미나 씨, 제가 왜 미나 씨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네? 제가 예쁜 여자를 좋아해요. 대놓고요. 미나 씨는 예쁘고 배려심이 깊어요. 요즘 여자들과는 달라요. 세심하고 이해심도 많고요. 내가 세심하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었나? 집으로 돌아온 저는 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권위적인 친정아버지 덕분에 눈치를 보고 자란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 상대방을 헤아리는 배려심도 생겼나 봐요. 어찌되었건 민준 씨는 저의 배려심을 사랑하게 되었고 저희는 결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 다들 부러워했어요. 지영아, 우리 중 최고의 승자는 너야. 남편 돈 잘 벌어. 잘생겼어. 그리고 너한테 잘하잖아. 그런 남자가 어디 있니? 친정에 남편을 데리고 갔을 때 부모님도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지영아,
너에게 하는 거 보니 네가 내 팔자는 안 닮으려나 보다. 친정아빠는 나이가 드셨음에도 여전히 엄마를 힘들게 하셨고 엄마는 주눅들어 살고 계셨어요. 그러니 엄마 눈에는 자상한 제 남자친구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다만 시댁 부모님들도 저를 좋아해 주실지 저는 그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도 전혀 개의치 않아 하셨어요. 믿지는 학벌과 직업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지만 시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면 두 분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결혼 전 저는 너무나 완벽한 민준 씨의 모습과 시댁의 다정한 분위기에 이게 진심 나에게 온 상황이 맞는 건지 의심도 했어요. 그냥 모든 게 너무 완벽했죠. 직업, 외모, 빠지지 않는 남자가 나를 먼저 좋다고 하고 시댁에 갔더니 시아버지는 또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잘할 수 없고요. 이런 완벽한 미래가 내 앞에서 두 팔 벌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었달까요? 결혼 생활은 순탄했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간섭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다만 생각보다 남편은 저에게 후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의 권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지내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저에게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만큼만 매달 입금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급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예금은 얼마나 들고 있는지 저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걸 공유하자고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저로서는 자연스럽게 조용히 지내게 되었습니다. 웬만하면 남편의 의견도 받아들여 주었죠. 여보, 당신 요리 학원 끊어줄까 하는데 어때? 좋아, 다녀볼게. 저는 요리 학원에 진심으로 올인하며 열심히 다녔어요. 제가 집안 살림에 진심이긴 했지만 딱히 따로 하고 있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요리에 더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남편은 1년 넘게 요리 학원을 지원해주며 요리를 배우게 했습니다. 저도 나쁘지 않았어요. 요리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았거든요. 남편은 어느 날부터 조금씩 음식 타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장 느낌의 음식 말고 좀 더 고급스러운 맛을 내봐. 나랑 몇 번 갔던 한정식집 기억나지? 그런 느낌의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해봐. 이건 좀 짜. 간은 전체적으로 간간하게 맞춰. 재료비는 아끼지 말고 신선한 걸로 장봐서 하고. 이 야채는 신선도가 떨어지잖아. 식감에서 바로 차이 나니 신경 써. 이런 말들을 몇 끼마다 있어요. 매번 이런 말들을 들으니 마치 밥상을 차려놓고 평가를 받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먹는 거에 집착하는 거야? 먹는 게 중요하지, 그럼. 어차피 먹는 밥, 좋은 식재료로 맛있게 먹으면 좋잖아. 남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가정집에서 누가 그렇게 한정식집에서 먹는 것처럼 몇 끼 신경 쓰고 살지는 않잖아요. 불만이었다면 불만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했던 건 비록 짧은 연애 기간이었지만 남편이 음식에 까다롭다고는 전혀 못 느끼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입맛이 수더분하고 아무거나 잘 먹었었어요. 그런 부분까지 잘 맞는 것 같아 연애할 때 정말 좋았거든요. 다만 시어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 의외로 시어머니는 식성이 까다로우시더라고요. 계속 사람을 부리고 사셨던지라 직접 하시는 건 잘 못하시지만 입맛은 꽤 까다로우셨어요. 남편이 어머니 식성을 닮지 않아 정말 다행이다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은 음식에 집착하며 완벽함을 요구했죠. 가끔 숨이 막혔지만 저는 경제권이 없다 보니 결국은 남편이 원하는 대로 맞추며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요리학원을 열심히 다니다 보니 요리 실력은 일취월장했습니다. 어떤 요리라도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겼어요. 집에서는 딱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음식을 몇 끼 준비했죠. 더 이상 밥상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쯤 저희 부부관계는 이미 신혼 초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남편은 뭐랄까, 저에게 정을 주는 스타일이 아니었죠. 시아버지의 시어머니를 향한 다정한 모습은 남편에게 없었습니다. 의아했던 건 시댁을 가면 여전히 시어머니에게는 살가운 아들이었어요. 그래, 내가 큰 걸 바란 거지. 괜한 걸 기대한 거야. 나한테 험한 말 안 하고 가정에 분란 없으면 된 거지. 그렇게 생각하며 아쉬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모르겠어요. 요리에 관한 거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크게 저에게 불만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워낙 청결을 중요시하는 습관이 있어 집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했어요. 아무리 힘들고 바쁜 일이 있어도 집은 항상 깨끗하게 해야 마음이 편했거든요. 사치도 없었고요. 사실 사치 부릴 여유도 없었지만요. 한 번은 큰맘 먹고 옷을 산 적이 있었어요. 정말 마음에 드는 옷을 봤던 저는 금액이 나가는 옷임에도 불구하고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비는 빠듯해 제가 결혼 전에 모았던 돈이 조금 남아있어 그 돈으로 구매를 했어요. 정말 마음에 드는 옷이어서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옷을 옷장에 고이 모셔두고 매일 들여다봤습니다. 옷장 속에 그 옷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이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그 옷도 볼 겸 해서 옷장문을 열었는데 옷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살림하는 사람은 저뿐이었고 입고 외출을 한 적도 없는 옷이었습니다. 처음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옷걸이의 옷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하지만 몇 번을 살펴봐도 그 옷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옷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옷장도 하나였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죠. 도둑이 든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급히 귀금속들을 살펴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아끼던 금목걸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결혼 반지는 그대로 있었어요. 누군가 티나지 않게 살짝 훔쳐간 것 같았죠. 어떤 도둑이 이렇게 얌전히 물건을 빼가지? 참 희한한 도둑이네 생각했습니다. 여보, 집에 도둑이 들었던 것 같아. 내 목걸이랑 옷이 없어졌어. 저는 상기되어 말했어요.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하니 오늘 무서워서 혼났어. 정말 감쪽같이 2개만 가져간 거 있지. 다행인 건 결혼 반지는 안 가져갔더라고. 남편은 제가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내가 치웠어. 치웠다고? 어디로? 왜? 엄마 가져다 드렸어. 뭐라고? 저는 재차 물었습니다. 엄마가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져다 드렸어. 어제? 응. 그럼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내 물건인데. 그 옷 보니까 엄마 생각나서. 그 목걸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드린 거야. 그럼 어머님 새 걸로 사드리면 되잖아. 당신이 새로 사. 언제 또 내가 백화점 가고 목걸이 사러 가고 그래. 시간도 없는데. 나 그 옷 큰맘 먹고 산 거야. 결혼하고 처음 산 옷이기도 하고. 정말 마음에 들어서 산 옷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사면 되잖아. 남편이 너무 당당하게 나오자 저는 처음에 당황했던 마음이 오히려 내가 예민한가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황당했지만 결국 그냥 넘어갔어요. 속상했던 건 그 옷을 다시 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며칠 후 시간을 내서 같은 옷을 사러 갔지만 그 사이 옷이 단종되어 구할 수가 없었죠. 저는 너무 속상했지만 더 이상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지나갔어요. 옷 생각이 날 때마다 외출할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났고 하지만 저는 바보같이 말이 안 나왔어요. 그 일은 그렇게 그냥 넘겼습니다. 저에게는 작은 취미가 하나 더 있었죠. 거실 한켠에 아기자기한 화분을 키우는 게 저에게는 작은 행복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집 거실은 작은 정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쁘게 잘 키우자
남편도 신기해하며 바라봤어요. 이런 건 따로 배우는 거야? 아니, 그냥 정성으로 돌보면 잘 자라. 나 어렸을 때는 다 죽던데.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안 자라고. 남편은 자주 감탄하며 제 작은 정원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꽃시장이 있어 저는 가끔 들러 신기하고 작은 식물들을 사 제 나름대로 예쁘게 모양을 잡아가며 키웠는데요. 어느 날부터 화분이 하나둘 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워낙 정성으로 돌보던 화분들이라 개수가 많아도 제가 모를 리 없었거든요. 도대체 남편과 나 둘이 사는 집에서 왜 화분이 사라진 거지? 그것도 제가 제일 애지중지하는 예쁜 꽃들이 안 보였어요. 남편에게 물어봐야지 하고 생각했지만 바쁜 것 같아 잠시 미루고 있었습니다. 내 기억력에 문제가 생겼나? 라는 생각마저 들었죠. 그리고 주말 남편과 시댁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한참 밥을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거실에 익숙한 화분들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설마 하며 화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화분들은 바로 제가 키우던 화분들이었어요. 정말 작고 예쁘고 귀여운 화분들이 옹기종기 시어머니 거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물었어요. 여보, 언제 우리 집 화분이 시댁으로 온 거야? 예뻐서 어머니 가져다 드렸어. 또 나에게 안 물어보고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하는 화분인 줄 알면서 그리고 나에게 먼저 물어봐야지. 내가 먼저 물어보면 싫다고 할 거야. 어차피 줄 건데 서로 피곤하게. 뭐라고? 내가 싫을 수도 있잖아. 어머니 드리는 건데 싫은 게 어딨어. 남편은 어머님을 위한 거라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답답한 일들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꼭 제가 아끼는 물건들이 하나씩 없어졌어요. 나중에 보면 모두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시거나 그 집에서 보였죠. 이제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는 게 당연시 되었습니다. 제가 아끼던 대부분의 화분들은 어느새 모두 시댁으로 가 있었어요. 저는 유일한 취미였던 화분들이 대부분 사라져버리자 의욕이 상실되었습니다. 어차피 제일 예쁠 때가 되면 시댁으로 갈 거 키우고 싶지도 않았어요. 더 마음이 아픈 건 시댁으로 간 꽃들은 갈 때마다 상태가 안 좋아져 있었습니다. 식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 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으면 그 예쁜 모습을 유지할 수 없죠. 시간이 지나자 하나둘씩 죽어갔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얘야, 죽은 화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니? 엄마, 힘든데 그냥 둬요. 제가 치울게요. 그리고 다음에 예쁜 화분으로 가져올게요. 남편은 둘도 없는 효자.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걸 보기 힘들어 했어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셨고요. 어머님은 나쁜 분은 아니셨지만 집에서 두 남자가 그렇게 모시고 챙기니 자연스럽게 편하게 지내시게 된 거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화분 안 키워? 나도 예쁜 모습 지켜보고 싶어서 키우는 건데 그럴 수가 없잖아. 뭐하러 키우겠어. 오히려 마음만 아파. 솔직히 얘기하면 애지중지하던 내 일부가 떠나가는 느낌이야. 그래서 그만하려고. 그래도 엄마가 꽃 보는 거 좋아하시니 당신이 신경 써. 당신이 엄마 화분 관리도 해주고. 남편의 요구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슬슬 저에게 반찬 셔틀을 시켰어요. 먹어보고 맛있다고 느끼면 꼭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넉넉히 만들어서 엄마 가져다 드려. 몇 번은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게 좋아서 만들어 가져다 드렸죠. 하지만 이제 밥 먹을 때마다 하나씩 꼭 말하고 넘어갔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매일 요구하니 저도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나에게 애정이 있긴 한 걸까? 결혼 이후 급속도로 달라진 그 사람의 태도, 항상 무미건조한 말투, 명령하는 듯한 태도,
남편을 포함한 시댁을 생각하면 그저 시어머니를 위한 하나의 공화국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그곳의 여왕님이셨고요. 저도 그 장단에 맞춰서 살아야 탈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런 거였구나. 남편이 생각하던 나와의 결혼 생활. 그래서 나와 결혼을 했겠구나 싶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는 다리를 접지르는 일이 생겼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던 중 발을 헛디뎌 다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엄마, 조심하셨어야죠. 괜찮으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남편은 저를 데리고 불이 나게 시댁으로 갔습니다. 이미 시아버지와 병원을 다녀오셔서 깁스를 하고 계셨어요. 엄마 괜찮아요? 남편은 어머님의 다른 발을 손으로 주무르며 걱정을 했습니다. 깁스하고 있는 동안 불편하긴 하겠지만 아프지는 않아. 안 돼요,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어머니 옆으로 남편과 시아버지가 딱 붙어 걱정을 하는 바람에 저는 말 한마디 하기 힘들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내일부터 여기 와서 어머니 보살펴드려. 내가? 그래. 어머니 움직이는 것도 힘드시고 혼자서는 무리야. 낮에 혼자 계시다. 더 다치시기라도 하면 안 된다고. 사실 제 의견을 물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명령이었죠. 다음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밥 먹고 알아서 출근할 테니 빨리 어머니한테로 가봐. 지금? 이렇게 이른 시간에? 얼마나 힘드시겠어. 화장실 한번 가는 것도 이를 텐데. 우리 엄마 너무 가여우셔. 그렇게 저는 아침 일찍부터 시댁으로 달려가 아버님이 퇴근하실 때까지 어머니 몸 시중을 들었습니다. 모든 집안일은 당연했고 어머니 물 한 컵도 제가 가져다 드렸고 화장실 갈 때도 매번 부축을 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어머님이 요리를 하시다 손이 살짝 베인 적이 있으신데요. 그때도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내가 진짜 못 살아. 그냥 계시라니까. 반찬은 저희가 가져다 드릴 테니 엄마는 이제 쉬어요. 남편은 제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제 의사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죠. 그러려고 나하고 결혼했지. 능력도 없고 전업주부로 살게 한 후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던 남편. 저는 비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어머니에게 좀 더 신경 쓸 수 없어. 나이 드셔서 안 그래도 힘드신데 자꾸 다치시잖아. 당신이 계속 가서 어머니 보살펴드리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여보, 손 좀 베릴 수 있지. 나도 요리하고 집안일 하다 보면 손 다치는 일 허다해. 좀 불편해도 연고 바르고 며칠 지나면 괜찮아.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엄마 다치신 게 별일 아니라는 거야? 당신, 내가 다칠 때는 관심도 없잖아. 저번에도 튀김 오일이 튀어서 흉터가 그렇게 오래 갔는데도 당신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었어. 병원도 나 혼자 다녀왔고, 당신 그때 집에 있었는데도 나 혼자 운전하고 병원 다녀왔잖아. 네가 우리 엄마랑 같아? 내가 당신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병원 데리고 다녀야 해? 뭐? 그럼 나는 왜 어머니 다칠 때마다 몸시중 들어야 해? 나는 왜? 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는 이 집 며느리야. 내가 당신에게 뭐 대접받길 원하는 거 아니야. 다만 내가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의미를 모르겠어. 이렇게 저희는 조금씩 다투는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일은 다른 곳에서 벌어졌어요. 작업장에서 일을 하시던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며칠 버티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죠. 너무 갑작스런 일에 다들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은 누구보다 건강하시고 부지런한 분이셔서 그 누구도 건강을 염려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 아버님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시니 저희로서는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셨죠. 저 또한 아버님 없는 어머님 혼자의 삶이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은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제 저희와 살아요. 저희가 극진히 모실게요. 그렇게 이번에도 저에게는 단 한마디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남편은 어머님을 바로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엄마가 안방 쓰세요. 안방은 어머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저를 한시도 쉬게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냥 쉬고 계시는데도 남편 혼자 걱정을 지고 살았습니다. 엄마, 어깨 아파서 이렇게 기대신 거예요? 이쪽 괜찮아요? 당신, 낮에 어머니 여기 좀 주물러드려. 제가 볼 때는 모르겠는데 남편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봐요. 엄마, 왜 식욕이 없으세요? 당신, 어머니 식욕 돋게 음식에 좀 신경 써. 엄마, 뭐 드시고 싶으세요? 간장게장 좋아하시잖아. 여보, 내일 간장게장 좀 담아. 저희끼리 방에 있을 때도 어머님에 대한 걱정이 끝이 없었죠. 여보, 낮에 집에 그냥 있지 말고 어머니 좀 계속 주물러드려. 어머니 몸이 굳으셨더라고. 내가 집에 가만히 쉬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집안일에 어머니 병원 한번 모시고 갔다 오면 반나절이 지나 있어. 내가 수족처럼 돌봐드리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시는데 집에 그냥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저도 힘이 들어 지쳐있던 와중에 화가 났습니다. 저에게 동의 한마디 없이 어머니를 모시고 온 남편. 그 이후 단 한 번도 고생한다거나 고마워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정작 저는 하루하루가 힘들었는데요. 공주 생활에 익숙해지신 어머니는 저에게 똑같이 모든 걸 요구하셨어요. 모든 집안일은 당연히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했어요. 어차피 제 살림이고 어머니도 마음 추스리시는 동안 힘들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물 한 잔도 꼭 지영아 하며 저를 불렀습니다. 병원을 갈 때도 지영아, 옷 좀 골라주렴. 어머니, 편하게 이거 어떠세요? 어머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세요. 그러면 이 옷은요? 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고요. 다른 곳도 아니고 매일 가는 병원인데 옷 고르는 데만도 그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과연 내가 없으면 어머니는 혼자 생활하시는 게 가능하실까 싶을 정도로 어머니는 혼자 아무것도 못 하셨어요. 졸려. 그러면 이부자리를 펴드려야 했고요. 일어나시면 그 이불 정리도 제가 해야 했습니다. 신발도 혼자 잘 못 신으셨어요. 제가 도와드려야 했죠. 저번에 발을 삐끗한 이후로 더 아기가 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것저것 바쁜 일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제 손길을 필요로 하시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지영아, 수박 먹을까? 지금 밥하고 있는 중이어서 민준 씨 들어올 때 사오라 할게요. 지금 먹고 싶어. 그럼 지금 사올까요? 또 한 번은 나 수박맛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지영아. 어머니, 메론맛 아이스크림 있는데 이거 드실래요? 아니, 나 수박맛으로 먹을래. 그럼 지금 사와요? 음. 어머니가 딱히 어디가 아프거나 불편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아기 같은 삶을 선택하신 건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죠. 시아버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상적이어 보이던 모습들이 제가 하려니 너무 힘들고 이건 아니다 싶었죠.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했지만 망설여졌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시어머니, 그리고 씨도 안 먹힐 것 같은 남편. 그렇게 속만 끓이던 중 저도 힘들었는지 몸살이 오고 말았어요. 눈알이 빠질 듯이 아프고 온몸이 욱신거렸죠. 겨우 동네 병원은 다녀왔지만 자리에서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몸살이 세게 왔습니다.
정신도 못 차리고 끙끙 앓고 누워 있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마스크를 쓰고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지영아, 나 아직까지 점심도 못 먹었잖니? 네? 냉장고에 반찬들 있어요. 꺼내 드세요. 나보고 직접 꺼내 먹으라고? 그럼 저 죽 시켜야 하는데 어머니 것도 같이 시킬까요? 입맛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빈속에 약을 먹을 수 없어 죽을 시키려 했던 거예요. 나 죽 안 좋아해. 어머니, 다른 거 시켜드릴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죠. 나 시켜 먹는 거 안 좋아해. 이런 얘기를 이어가는 것조차 저는 힘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이라도 챙겨주시면 좋으련만 본인 밥만 생각하고 계셨어요. 저는 대충 죽을 몇 술 뜨고 약을 먹은 후 그대로 또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는지도 모르고 계속 비몽사몽 잠을 잤죠. 그런데 어느덧 남편 퇴근 시간이 되었었나 보더라고요. 방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소리에 저는 눈을 살짝 떴어요. 엄청나게 화난 모습으로 남편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너 이 시간까지 누워서 뭐 하는 거야? 남편은 화가 단단히 난 모습이었습니다. 몸살이 나서 일어나기가 힘들어. 그럼 하루 종일 엄마를 혼자 저렇게 내버려 둔 거야? 엄마 점심도 못 드시고 지금까지 계신 거 알기나 해? 저는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은 그게 더 화가 났는지 누워있는 저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어요. 남편의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반항할 힘도 없었던 저는 그대로 쑥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에 멱살이 잡혀 대롱대롱 매달렸죠. 너 제정신이야? 어떻게 가엾은 엄마를 내팽개쳐 둘 수가 있어? 남편은 제정신이 아닌 듯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분명 어머니에 대한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건 누구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기이한 가족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저. 탈출해야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요. 저는 몸이 회복되자마자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네가 원한다고 다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면 조용히 하고 살아. 당신은 나랑 계속 같이 살고 싶어? 왜 당신처럼 똑똑한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선택한 거야? 내가 똑똑한 동기들이랑 결혼했어 봐. 우리 엄마 누가 돌봐드려? 그럼 나랑 결혼한 이유가 어머니 때문이었어? 어머니는 나에게 누구보다 소중한 분이셔. 그리고 우리 어머니 효도 받으실 충분한 자격 있으시다고. 너도 나 아니면 어디 가서 이런 조건 남자 만날 수 있겠어. 이혼?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이혼녀 딱지까지 하나 더 붙이려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그리고 이혼? 꿈도 꾸지 마. 남편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만만했나 봅니다. 결혼도 본인이 설계한 표에 필요한 사람을 찾았을 거예요. 그대로 이혼을 진행했다가는 지루한 싸움이 될 것 같았어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깔끔하게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당장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마련해 증거 수집에 들어갔죠. 그리고 일부러 자포자기한 듯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남편은 니까짓 게 별 수 있냐며 저를 멸시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계획대로 상황을 만들어갔죠. 남편의 분노 버튼은 뻔했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죠. 저는 주방 쪽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반찬을 평소보다 부실하게 차렸습니다. 어머니는 먹을 게 없다며 투정을 부리셨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너 어머니 반찬 신경 쓰지 못하겠어? 어머니가 드실 만한 반찬이 하나도 없잖아. 당장 다시 준비해. 남편은 제가 이혼할 주제도 안 되고
탈출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자 대놓고 저에게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반찬은 어쩌고 버릴 수도 없고 일단 먹어. 뭐? 당장 만들라면 만들어. 어머니가 드실 게 없다잖아. 안 들려? 나도 나름대로 준비한 건데 뭘 어떻게 해. 재료도 지금 당장은 없고. 그리고 나도 내가 좋아하는 것도 먹고 싶어. 지금 어머니보다 네가 중요하다는 거야? 당연한 걸 물어보네. 그리고 어머니, 드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사지 멀쩡하신데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계속 몸 안 움직이시면 아프세요. 저는 일부러 조금씩 도발해가며 남편의 분노 버튼을 건드렸습니다. 너 지금 상처받아 힘들 대로 힘든 어머니한테 밥을 하라는 거야? 네가 며느리야? 나도 힘들어. 어머니만 힘든 거 아니야. 남편은 어이가 없어 입만 벌리고 있더니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드디어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보였던 그 광기 어린 눈으라고 저를 흔들어댔어요. 저는 목이 졸려 컥컥거렸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남편은 움직이고 있었죠. 직접 먹고 싶은 거 요리하라고 한 게 뭐가 잘못된 거야? 어머니도 손 있으시잖아. 안 그래요, 어머니? 그 와중에도 저는 입을 멈추지 않고 남편의 신경을 긁었어요. 남편은 저를 바닥으로 있는 힘껏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있는 접시를 하나씩 들어 싱크대로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사방으로 음식과 깨진 유리들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시 만들라고 하면 다시 만들어. 당장! 이혼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 겁도 많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증거들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몇몇 폭행 영상과 녹음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니 그 다음부터는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손이 올라갔습니다. 덕분에 저는 빠르게 폭행 영상들을 모을 수 있었죠. 충분해졌다고 생각이 들 때쯤 저는 남편에게 다시 이혼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광기에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너 이 시간까지 엄마 이불 정리도 안 해드리고 있었던 거야? 나 오늘 바빠서 어머니 방에 못 들어갔는데 어머님 아직까지 이불 정리 안 하고 계셨던 거야? 뭐? 너 그거 네 일이라는 거 몰라? 정신이 어떻게 된 거지? 너 뭘 착각하고 있나 본데. 너 따위가 나 같은 남자랑 결혼했다고 감히 엄마랑 동급이라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내가 왜? 내가 잘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머니와 날 비교하는 거야? 네가 감히? 너 따위가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모르겠어? 네가 어떤 대접을 받던 이 집에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 그래서 그 좋은 머리 굴려 나를 선택한 거구나. 너 얼굴 반반하지, 부지런하지. 그런데 딱히 내세울 능력이 없잖아. 나한테는 네가 딱이었지. 알았으면 네 본분에 충실해야 할 거야. 그런데 민준 씨, 내가 특별한 능력이 없기로써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참고 견뎌야 할 정도로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빠 말대로 나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어디 가서 밥벌이도 못할까 봐? 너 이혼녀 딱지 달고 한번 살아봐. 이 세상이 변했어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너 이 집에서 어머니만 제대로 모시면 능력 있는 남편 명판 세우고 살 수 있잖아. 너도 그래서 나랑 결혼한 거고 서로 윈윈하자는 건데 너는 네 남편 명판만 필요하고 시어머니는 안 모시겠다는 게 말이 돼? 세상 어떤 시어머니가 물 한 잔 못 떠다 먹고 이불 정리 하나 못해. 심지어 신발도 혼자 못 신으셔. 이게 무슨 시부모 봉양이야. 노예지. 당신도 더 이상 내 가치, 내 능력 멋대로 판단하지 말고 나 혼자 잘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해야지. 내가 왜 노예로 살면서 당신한테 맡기까지 해야 해. 너 한번 멋대로 해봐. 내 주위에 쫙 깔린 게 변호사 친구들이야. 네가 너 변호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괜한 짓 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 조용히 지낼 생각 없어. 당신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 내 노력에 대한 부분 위자료로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저를 비웃었습니다. 무식한 게 용감하다더니 딱 너를 보고 하는 말인가 보네. 내가 너에게 비참함의 끝을 보여줄게. 결국 조정 절차에서 남편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쯤에서 겁을 먹고 포기할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저는 절대 같이 살 마음이 없었죠. 그 후로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가 거기까지 간다는 거지. 자꾸 나 귀찮게 해서 좋을 게 없을 텐데. 나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당신 메일로 파일 보내놨으니 그거 보고 연락해. 그때 합의금이랑 다시 얘기하자고.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가? 폰 그대로지. 누가 조작했을 리도 없고. 이걸 언제 어떻게 찍었냐고. 너 이렇게 앙큼한 년이었어? 앙큼해 보여? 다들 불쌍해 보인다고 할 줄 알았는데. 멱살 잡고 내동댕이 치고 주먹 휘두르는 남편. 맞다가 기절하고 입술 터진 여자. 가만히 방관하는 시어머니. 집에서 시어머니 신발까지 신겨줘야 하는 며느리. 당연하게 요구하는 시어머니. 이거 얘기하다 보니 소설이 따로 없네. 이런 일 얘기로 들으면 누가 믿기나 하겠어? 어디 제보라도 해야 할까 봐. 다들 이 영상이랑 녹취본 봐야 믿을 만한 얘기 아니야? 내가 무식하긴 한데 잃을 게 많은 사람이 불리한 싸움이라는 것쯤은 알아. 당신이 가진 거 없다는 이유로 나를 무시하고 괄시했듯이 나 또한 당신이 가진 게 있다는 이유로 내 권리 얘기하면 어때? 안 되는 건가? 할 말 있으면 얘기해봐.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는 남편의 모습. 나도 가능하면 오빠 회사 사람들이 이 영상 보는 거 원치 않아. 영상이라는 게 한 번 보면 잊혀지는 것도 아니고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텐데. 결혼 생활 동안 쥐꼬리 같은 생활비로 생활하며 종일 들인 내 노고. 그거 제대로 계산해서 나에게 보내. 당신 똑똑한 사람이니까 잘 계산할 거라 믿어. 내가 깔끔하게 이혼해 줄 수 있도록. 알겠지?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나랑 협상할 생각 하지 마. 내 얘기는 여기까지고 나 양보할 생각 없어. 당신 마음대로 휘둘렀던 주먹값도 잘 계산하고. 그렇게 저는 몇 억의 재산을 나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의로 마무리했죠. 권위적인 친정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났다 생각했는데 저는 더 쓰레기랑 살고 있었던 거예요. 친정엄마는 너무 속상해하시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엄마, 정말 슬픈 건 그런 남자한테 계속 세뇌당하고 사는 거야. 나는 지금이라도 탈출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야. 그러니 마음 아파하지 말아요. 이건 엄마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저는 너무나 후련하고 속이 시원했습니다. 저는 이혼 후 제가 좋아하는 꽃을 이용한 사업을 시작했어요. SNS를 통해 꾸준히 작품을 올렸고 조금씩 소문을 타 반응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 작품들은 저만의 특별한 감성이 느껴졌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매출을 올리니 무엇보다 뿌듯했습니다. 전 남편은요, 다시 먹잇감을 찾아 하이에나처럼 선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조건은 전문직이 아닌 부지런한 여자요. 저처럼 순진하게 걸려드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요. 제발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행복한 일들 가득하시길 바랄게요.